얘들아 안녕. 나 또롱 꼰대 아재야. 오늘은 대장동 삼국지, 거기에 전박이를 가운데 두고 만배, 천배, 김만배, 그리고 미국 딸딸이 남욱, 이 세 사람이 대장동의 신화를 만들었다. 그 신화가 세 사람 다 빵에 갈 줄 모르지만 그래도 대단한, 그야말로 1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행 사업가들의 영원한 로망이었어. 그 사람들이 전박이, 남욱, 김만배야. 자, 그런데 남욱이가 미국에서 총영사관에 이제 여권 받으러 왔지. 아마 한국 정부에서 이 여권 중단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그 여권 절차를 회복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에 나타났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욱 모습을 보고 경악했을 거예요. 아니, 그 전날인가 JTBC에 등장한 남욱의 모습을 보고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흔히 변호사야. 그러면 깔끔하게 머리를 하고 넥타이를 입고 이렇게 등장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 꼰대아재 파마보다 더한 파마를 하고 아메리칸 스타일 파마드만 퍼머넌트, 거기에다가 또 딸다리를 신고 허름한 티를 입었어. 그런데 이 꼰대아재는 돈이 없어서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간판 안 걸고 하는 사사페이 이런 말들 아니? 우리 어릴 때 보면 미장원에서 기술 좀 비워가지고 집에서 미용기구를 가지고 한 10,000원짜리 이런 파마를 해주는 그런 아줌마들이 많았어. 그런 데서 한 거야. 근데 나무기 파마는 나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만. 내가 나무기 티하고 슬리퍼 보고 나 자빠졌어요. 야, 이 꼰대아재한테는 뭘 이렇게 신기고 입혀놔도 꼰대아재 거는 명품처럼 보이는데 나무기한테는 명품이 가도 허접한 동네 백수처럼 보이는 탁월한 재주가 있구나. 나무기 신고 있는 그 신발, 슬리퍼, 삼선 슬리퍼 비슷한 고시원 슬리퍼인데 그것이 몽클레어, 나무기 걸친 여기에 줄 3개 있는 회색 티, 반팔티 649,940원. 아마 남욱은 자기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허름한 옷과 제일 싼 딸다리를 신고 불쌍한 포즈로 총영사관에 나타났을 건데 무려 그 불쌍한 것들의 합계가 90만 원 준대. 야, 역시 참 부동산으로 대장동 폭탄 맞은 사람은 좀 거시기하게 다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런데 이 애들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하면 남욱이 마누란 정신혜라고 MBC의 기자야. 여자 기자. 그런데 이 기자가 2019년 9월에 자비로 해외 연수 간다면서 가가지고 그냥 올해까지 오지 않고 1년 반 자진 휴직했다가 퇴사를 했어. 보통 명퇴를 하면 3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명퇴 퇴직금 포기하고 나 그만둘래 통보했다는 거야. 그 절차가 귀찮아서 3억을 포기해.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슬리퍼가 한 20만 원, 뭐 허름한 티가 65만 원, 마누라가 3억의 퇴직을 포기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돈벼락을 맞았을까? 그런데 남욱이 천화동인 4호 주인공으로 8,721만 원을 투자해서 1,007억을 벌었대. 이거 외에도 마누라가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마누라 이름으로 2억 5천만 원을 태우고 150억 7,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혼자 다 먹었는지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성남의 미래 신도시에서 남욱은 대박을 터뜨린 거야. 자, 그러면 이 남욱이가 도대체 어떤 사유가 있길래 대장동의 키맨이 되었는가? 남욱의 이 역사를 하면 대장동의
전박이와 그리고 김만배와 유동규 이전에 이미 남욱이 있었노라. 이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기 꼰대 아재가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알간? 자, 오늘 알간이 좀 일찍 나왔는데 이 친구는 부천고등학교와 서강대법대를 졸업했어. 아버지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 대장동에도 처음에 아버지가 관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 아버지도 나중에 재판을 받았어. 돈을 받고 대장동 개발에 뭐 좀 해주겠다 하다가 안 해주겠다.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재판을 받았는데, 사기 재판. 그 아버지 재판에서 남욱이가 2015년 시점에 사업권자가 아니고 힘이 없다, 이렇게 재판 기록에 나와 있어. 2019년 재판에. 그러면 자, 이 대장동에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걸쳐서 대부분 바지야. 거기에 보면 뭐 백이자라고 머니투데이의 김만배 후임 법조팀장도 있고, 또 뭐 조현성 변호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규모도 작거니와 그것도 일부만 차명이고 일부만 자기 거고 이렇다고 봐. 그런데 진짜 돈벼락 맞은 사람은 김만배하고 남욱 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런데 이 남욱이 일찌감치 사시가 되고 한나라당의 청년위 부위원장까지 맡았대. 그런데 아예 이 친구는 변호사가 된 이래 변호사 업무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에 곧바로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부동산 하려고 변호사가 됐다. 집안에 매력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좀 좋은 데 없어 하고 이렇게 냄새를 맡다가, 야, 대장동에 큰 건이 있다. 성남 분당 바로 밑에, 그 판교IC 밑에 대장동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공터를 다 사가지고 원주민한테 민간 개발로 밀어붙이겠다. 그때 대장동에 시행사가 3개가 붙었어. 근데 이 시행사는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는 하나일 가능성이 컸어. C7,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나인하우스. 그래서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어. 대표로 이 사업을 했는데, 남욱이 이제 주민과 이 시행사 간에 법률적인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나중에 망하고 난 이후에 남욱이가 2015년에 잠깐 구속돼서 콩밥을 먹었어. 그런데 그때 콩밥 먹은 사유가 8억 5천을 이강길로부터 받아가지고 LH가 공영 개발하려는 걸 민영으로 돌리게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는데, 남욱이가 5억 3천만 원은 돌려줬고 이강길이한테, 그리고 3억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법률 자문을 해준 자문료로 받았다면서 주민들에게 자문해줬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받아서 무죄로 구속됐다가 빠져나왔어.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박영수 등 13개 법인에 14명이 붙었대. 근데 여기에서 얽힌 사람들하고 나중에 사업을 같이 해. 그때 수원지검에 구속됐는데 지검장이 강찬호, 나중에 이재명 변호사가 돼. 그리고 남욱의 변호사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법무법인 강남의 박영수. 그리고 그때 검찰총장이 김수담이 돼. 검찰총장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고문이야. 그러니까 남욱은 구속마저도 사업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재주가 있다고나 할까. 근데 좌우간 남욱이 2009년에 이 C7이 중심이 된 이 사람들의 민간 개발에 앞장서서 열심히 쫓아다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땅 중에 904개 필지 중에 638개, 70%의 땅을 사들였었구나, 계약을 했어. 그래서 사업을 어쭈 다 해놓은 거지. 그럼 돈이 어디서 나왔냐?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을 땡겼어. 그 중에 655억을 땅을 사는 데 썼어. 그때 필지당 평균 수매 비용이 얼마냐? 이 사람들이 돈도 많이 줬어요. 평당 569만 원씩 줬어. 나중에
이재명이가 강제 수용을 할 때 성남 도공을 앞세워서 얼마에 한 줄 알아? 280만 원에 더블 가격을 2009년에 더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서 다 돼 갈라 하는 찰나에 이제 두 가지 악재가 터졌어. 하나는 뭐냐?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돈 내놔라 했는데 이들이 저축은행에게 지금 땅 산다고 650억 빌린 걸 돌려줄 형편이 안 되니까 저축은행이 이 땅에다가 건저당을 설정을 하고 빌려줬겠지. 건저당이 설정돼 있는 거를 저축은행이 망하고 난 뒤에 저축은행 빚진 걸 다 예보금 보험공사가 갚아줬지. 예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압류해버린 거야. 이게 하나의 악재고, 2010년부터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이 후보로 있을 때는 남욱이가 이야기했지. 민자 개발로 가겠다더만 지가 시장이 되니까 이 성남시가 주도해서 개발하겠다. LH도 빠지라. 민영업자도 빠져라. 성남시가 주도하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행사를 하던 이강길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 털어먹고 망하고 가버렸고, 남욱이가 내가 수습하겠다고 권리를 형식적으로 넘겨받아 있던 상황이야. 그래서 이재명이 그러면 1년차 임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왜 대장동 개발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임기인 2015년부터 시작했을까? 너네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니? 이게 핵심 키야. 자, 대장동 일지를 보면 2009년 11월에 C7이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1,800억을 빌렸고, 결론적으로는 한 400억을 못 갚았는데 그 돈이 이자까지 해서 2,400억이 됐어. 그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리고 2013년 11월에 이 성남 대장동이 이제 헤매고 있고 지가 칩만 발라놓은 상태가 됐지. 땅도 지 땅이 아니라 예보로 넘어가 있고, 지는 이런 권리관계를 쭉 해왔던 사람들만 알고 있고 인맥을 알고 있을 뿐이야. 계약금 준화한 것도 다 예보로 넘어간 거야. 자, 그때 이제 남욱이 논이 또랑이나 좀 치고 푼돈이나 벌자고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넘어가서 위례에서 남욱이 150억을 벌었다는 거야. 2억 5천만 원 투자해서. 물론 그게 다 지 건지 일부가 남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50억을 벌은 거야. 그러고는 2015년 6월 달에 이제 대장동이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되려는 찰나에 남욱이가 구속돼 버렸어. 덜컥. 아까 이야기했지. 왜 구속됐는가는 2009년도 일로 공영 개발을 막으려고 로비한 걸로 구속된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저축은행 땅이었다가 건저당 설정해놨다가 저축은행이 망해가지고 예보로 넘어갔어. 그런데 계약금을 일부는 줬고 일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줬고 어떤 거는 다 지불했는데 이것이 전부 예보금 보험공사로 넘어갔어. 이걸 풀어야지 개발이 되지. 아무리 천하의 이재명이라도 땅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70%가 이리저리 나무덩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예금 보험공사에 잡혀 있는데 이걸 풀지 않으면 사업을 해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욱이 구속됐는데 당시 이재명이나 유동규 심정은 김만배는 어땠을까? 이거 우리가 풀려면 서류가 어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돈관계나 권리관계가 어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수백 명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700 몇십 명인데 그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시에 구속된 남욱이 빨리 나오기를 바란 거야. 어쨌든 남욱이 박영수 등을 써서 변호사 14명이나 써가지고 풀려 나왔어. 그래서 2015년에 남욱이 나오자마자 이제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의뜰 등이 개발이 진행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제는 생각을 해보니까 공영 개발로 다 가려면 돈이 한 1조 5천억쯤 있어야 돼. 땅 사는 돈부터. 이거 성남시 자체로는 조달이 불가능해. 자, 이걸 가지고 남욱이가 그때까지 6년을 끌었어. 그러니까 저놈이 돈 갖고 올 노하우부터 다 알아. 그리고 땅 관계도 다 알아.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해먹으려 하면 저놈을 잡아 넣어서 저놈한테 한 모타리 굵직하게 떼주고
그리고 저놈을 일을 시켜서 이걸 끌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왕창 우리가 다 먹으려 하는 거는 어려운 거야. 그럼 다른 업자는 왜 못 시켰을까? 왜 나무 등을 껴져 넣어서 나무하고 정령학은 2009년부터 같이 움직였어. 이 둘을 왜 내어줬을까? 다른 업자를 시키면 다른 업자가 여기 와서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보면 No. 나 못해요. 돈 있어도 못해요. 나무기니까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하고 정령학이 뜬금없이 여기에 멤버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들한테 맡겨서 하려니까 물론 거기에는 얼마 벌면 다시 얼마 뭐 밑으로 얼마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런데 믿을 수가 없잖아. 저놈들이 계산을 어떻게 할지 비용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감시조가 필요하지. 그 은혜를 만배로 갚는다는 김만배를 데려와라. 김만배가 또 그냥 김만배야. 법조계의 완전 마당간이야. 옆에 막 수두룩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무하고 정령하기가 김만배한테 사기를 쳤다가는 큰일 나지. 이미 2010년경부터 김만배하고 나무기하고는 잘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전박이 선생은 김만배를 딱 꼽아놓고 나무 감시 잘해. 그리고 저놈 갖고 가는 거하고 비용하고 관리 잘해. 그래서 김만배한테 주도권을 주고 나무건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밑에 바닥 땅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구도를 짜서 많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거를 했지. 실제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감시 감독 책임 역할은 김만배한테 갔던 거야. 그러니까 나무건 주인인 것 같은데 주인이 아니고 여태까지 침발라 놓은 거를 이제 해결하는 쪽에 노하우만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했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이 땅을 이재명이가 가능했으면 굵직한 사람 잡아다가 넘겨주고 서로 간에 잘 정리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무를 끌어들이는 부분에는 이런 내부에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도저히 나무과 정령학이 아니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남시가 땅을 성남의 뜰 명의로 사들일 때 나무기가 대보에 쫓아다니면서 너네 또 돈 받아야 되지, 가압류만 해놓고 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설득을 해서 자 여기에 얼마만 주면 끝, 여기는 얼마, 저 집은 5만 원, 저 집은 10만 원, 저 집은 20만 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러다가 주민들이 불만이 터져서 옛날엔 나무건 오케이 569만 원 좋아요 받아요 하고 이렇게 줬는데 이제 성남시가 나서면서 확 후리친 거야. 옛날 거는 잊어요. 그 나무기 말은 이젠 잊어요. 우리 계산은 반. 아니 싫으면 말고 어차피 당신들도 중도금 잔금 다 받으려면 이 예금 보험공사 풀어야지. 땅 권리 행사하지. 그거 다 잡혔어. 니네 땅이지만 니 땅도 아니잖아.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반값 후리쳐가지고 이제 수습을 다 했다. 싸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업이 쭉 그냥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무건 돈 얼마를 벌었을까? 우리가 이게 돈 버는 게 항상 궁금하잖아. 그래서 나무기 벌은 돈을 보면 나무기 8,721만 원을 투자해라. 1,007억. 너네들 억을 봤을 때 7억도 많은데 17억도 아니고 107억도 아니고 1,007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방송 녹화하는 오늘 화요일 나무기 검찰에다가 나 다 기부할 거니 화천대유 천하동인에서 버는 거 나 좀 구속하지 말고 풀어주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나무기 솔직히 말하면 시행사업에서 한 15년 뼈가 굵었는데 저건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야말로 완전 기름 뱀장어가 다 돼 있어. 지 나름대로 돈을 얻다 했는가 하면 1,007억 중에 500억은 금융기관 대출금 갚았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어쨌든 500억은 없다. 300억은 부동산에 잠겨있다. 이 부동산은 뭐냐? 나무기 저기서 땡기자 말자 이런 사태를 예견했는지 역삼동에 300억짜리 빌딩을 사봤다. 그리고 200억만 현금 갖고 있으니
이거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남욱이 가지고 있는 이 200억이라는 현금은 어차피 검찰에 주거나 아니면 누구 줬을까? 저기 위에 그분한테 줘야 될 돈이었을 거야. 또 남욱은 그분한테 줘야 될 돈 나머지 500억 부분 정도도 금융기관 빚 갚고 비용으로 썼다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남욱은 차라리 이렇게 된 마당에 어차피 들고 있는 돈 그분한테 줘야 되는데 이제 이 터졌으니까 내가 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검찰에 기부하고 그리고 나 좀 봐주시오 이럴 거야. 이놈 뺀질해. 수갑 왜 달라 그래요? 나는 가기 싫어. 수갑 조용히 해. 응? 얌전히 있어. 갈 사람 따로 있어. 여기 많이 있어. 남욱이하고 쭉. 근데 남욱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 그분이 누군지. 근데 말 못해. 노코멘트. 왜? 내가 쫄고 있어. 그분 주변에 조폭이 너무 많아요. 어제 국감에서 나왔잖아. 나는 이거 뭐 문신 좀 해도 내 문신은 문신도 아니야. 가들은 막 용이고 뭐 이런 거 뱀이고 막 싹 도배를 해서. 그래서 꼰대 아재가 쫄아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말 못하는 사연은 너네들은 좀 이해를 해줘. 사실 꼰대 아재가 센 척하지만 꼰대 아재도 요즘 늙고 병들고 불쌍해. 알겠지? 자, 어쨌거나 지금 남욱이 오늘 저녁에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갈림길에 오늘 영장을 청구한대. 남욱한테도 똑같이 김만배한테 적용했던 뇌물공여 700억 부분의 멤버다. 그뿐만 아니라 대장동에서 초과 이익을 보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돈을 줬다. 근데 남욱이 50억 클럽한테는 실제 돈은 2명만 줬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남욱의 영장 그러면 발부될까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꼰대 아재가 볼 때는 남욱까지 기각되면 에이 쇼다 이거 고마해 특근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남욱은 영장이 이렇게 집행될 가능성이 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남욱은 그럼 안 와도 돼. 왜? 미국에 있잖아. 처자식 다 데려갔고 마누라는 2019년에 가버렸어. 그러면서 마누라 힘으로 NSJ 홀딩스라고 천화동인 사호 이름을 바꿨어. 거기에서 또 누구야? 정민용 변호사, 남욱지 후배하고 유동규하고 같이 회사도 차려줬지. 그러잖아. 그 회사 돈이 뭐 다시마 만드는데도 흘러가고 어쩌고 돈 세탁 15억 했다고 검찰이 또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 NSJ가 마누라 이름을 거꾸로 하면 정신의, 자 영어 스펠링으로 내의 N, 시의 S, 그리고 정의 J, NSJ. 야, 이 암호로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남욱은 안 오고 땡겨간 돈 수백억으로 미국에 살면 되는데 왜 왔을까? 뭐 소환한다고 강제 소환, 그 재판 걸면요 몇 년 걸려요. 옛날에 유병헌이 뭐 아들이고 뭐고 데리고 오는데도 한참 걸렸잖아. 지가 와야 오는 거지. 남욱은 요럴 때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줘야 될 돈 기부금 처리해버리고 나는 그냥 이 면죄부 받고 싸게 그냥 끝내자. 내가 지금 요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행여나 대선이 잘못돼서 저 뭐 똥당해서 간다. 그러면 뭐가 있어? 영어로 더블 크라임, 한 죄를 가지고 두 번의 죄를 묻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번 이걸로 처벌받아 버려야 싸게 떼우고 만다. 요 계산을 하는 거야. 또 잘하면 기부금 가지고 흥정해서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욱은 철저하게 이재명한테 대해서는 나는 모르고 그 사람을 2010년에 유세할 때 먼발치에서 보고 유세 끝난 뒤 악수 한 번 한 게 다요. 나는 아는 거는 만배하고 유동규밖에 없고 가들이 한다 해서 협조해 준 것밖에 없어.
요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김만배가 꺼내고 있겠지. 야, 너 임마 그건 그렇고 내놓기로 한 가짜 너 앞에 차명은 내놔야지. 나 기부를 줬어. 기부했잖아. 자, 그런데 지금 야 임마 그걸 기부하면 어떡해? 그분한테 줘야지. 나는 뭐 기부했으니까 뭐 그분도 공직자고 기부했으면 뭐 어차피 그분이 대통령 되면 그분의 세수로 들어갈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이러는 거야. 역시 머리 좀 미국에서 양키 물 좀 먹고 머리 제대로 돌린 거야. 그러면 남욱을 어떻게 할까? 나는 그분이 지금 남욱한테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해. 저놈이 장난을 치네. 내가 지금 내놔라고 할 형편이 못 된다고 저놈이 그걸 기부를 해. 그래서 그분은 남욱을 구속시킬 것 같아. 그래서 남욱은 지 뜻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오늘 이 꼰대 아재가 저 대장동에서 남욱과 정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애초에 남욱의 똘마니가 정영학이야. 둘이가 한 팀이었어.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은 남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시로 나는 그렇게 봐. 자, 그래서 그 녹취록이 가짜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사람은 세 사람 중에 남욱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남욱은 그분 입장에서는 버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커. 그래서 우리는 남욱의 변심을 굉장히 기대해. 자, 오늘 대장동의 어나더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재밌지? 잘 이해했어? 알간? 오늘 요것들한테는 어떻게 벌을 주지? 남욱, 너는 망치가 좋겠다. 너는 많이 배우고 미국까지 가서 빠다먹은 그 머리로 곧단 이 거짓말이나 잔대가리를 굴려 맞아라! 여기 나무 위에 있다는 그분, 너 지금 받을 거 이번에 떼였지? 자, 나중에 다 받아내면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행체가 이 폭탄밖에 없어져야 돼. 폭탄 받아라! 하나 빠졌네. 만배. 너는 그분하고 둘이 손을 딱 짜매고 가는데 잘라줄게. 이 사람들 총을 쏴봐.